밤새 좋은 꿈 꾸며 잘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첫걸음을 뗄 때 발바닥이 찢어질 듯 아팠던 경험 있으신가요? 또는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서 발 통증 때문에 신음소리를 내본 적 있으신가요? 이번 시간은 이렇게 아침마다 통증을 느끼게 만들며 하루의 시작을 불쾌하게 만드는 이런 증상이 뭘까? 하며 궁금하셨던 분들 중 족저근막염이 의심되어 바로 병원을 찾아가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병원에 가면 체중 감량하세요, 깔창 쓰세요와 같은 흔한 말을 듣기도 하죠. 하지만 아픈 내 입장에서 정말 궁금한 점은 따로 있는데 말이죠. 오늘은 이렇게 아침마다 통증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족저근막염에 대해 꼭 필요한 정보만 콕 집어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혹시 족저근막염은 발 통증만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족저근막염을 잘 관리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도 있으니 이번 시간을 통해 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른 통증까지도 유발할 수 있는 족저근막염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족저근막염은 발바닥에 있는 강한 조직인 족저근막에 미세한 손상이 쌓이며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족저근막에 생긴 염증으로 인해 보행과 자세에도 영향을 미쳐 신체의 다른 부위에도 문제를 초래하게 되는데요. 특히 40대에서 60대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데요. 왜 족저근막염은 왜 중년 여성들에게서 많이 발생할까요? 다음의 내용들이 그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첫째, 발의 자연스러운 쿠션 역할을 하는 지방층 감소. 둘째, 체중 증가로 발바닥 압력이 높아짐. 셋째, 발을 지탱하는 근육과 인대의 약화. 이런 변화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특정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통증을 유발합니다. 다음으로는 족저근막염에 걸릴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몇 가지 증상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흔한 증상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걸음을 뗄 때 발바닥이 찢어질 듯한 통증. 오랜 시간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극심한 발바닥 통증. 오래 걸으면 점점 심해지는 통증, 하지만 움직이면 줄어드는 느낌. 발 뒤꿈치를 눌렀을 때 찌릿한 통증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위 증상들은 실생활에서는 어떤 상황이 발생될 수 있을까요? 실제 생활에서 겪는 사례들을 참고하며 내 증상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 첫 발을 디딜 때, 발바닥이 왜 이렇게 아프지? 쇼핑을 하다가 오래 점점 발바닥이 불타는 듯한 느낌. 장시간 운전으로 인해 앉아 있다가 내리려는데 발 뒤꿈치가 아파서 절뚝거리며 내림. 위와 같은 증상들이 있다면 족저근막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족저근막염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족저근막염이 40대에서 60대 여성에게 특히 많이 발생하는 원인도 한번 알아볼까요? 체중 증가. 40대가 되면서부터 체중이 증가했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체중이 증가하면 발바닥에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해 족저근막의 부담이 커집니다. 호르몬 변화. 폐경 이후 콜라겐 감소로 인해 발바닥 조직이 약해지고 탄력이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 작은 충격에도 손상이 쉽게 발생합니다. 신발 착용 습관. 낮은 쿠션감의 슬리퍼, 하이힐, 플랫슈즈 등을 자주 신는 경우 발에 무리가 갑니다. 오랜 시간 서 있는 생활 습관. 주부, 교사, 항공승무원, 간호사, 판매직군 등 오래 서서 일하는 직업군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40대 이후 여성의 족저근막염 환자 수입니다. 앞선 표를 보면 40대에서 60대가 전체 환자의 83%를 차지할 만큼 중년 여성의 족저근막염 환자 수가 많음을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통증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한 관리 방법도 있으니 따라해보는 것도 좋겠죠? 어떠한 방법들이 있을까요? 기상 후 첫걸음은 항상 조심하도록 합니다. 잠에서 깨어난 후 첫 발을 내딛기 전에 발가락 스트레칭을 해주면 첫걸음 때 오던 통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발가락 스트레칭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발가락 스트레칭 첫 번째. 앉은 자세에서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리기. 평소 통증이 심하고 아픈 발을 덜 아픈 쪽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발가락 스트레칭 두 번째. 발가락 당기기. 같은 쪽 손으로 엄지발가락을 잡고 천천히 발등 쪽으로 당깁니다. 이때 발바닥 근막이 늘어나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발가락 스트레칭 세 번째. 유지 시간. 이 자세를 15초에서 20초 동안 유지한 뒤 천천히 풀어줍니다. 2세트에서 3세트 정도 해주고 1세트에 10회에서 15회 정도 반복해줍니다. 이를 매일 꾸준히 시행하면 족저근막염 통증 완화와 예방에 도움될 수 있습니다. 단 너무 과한 힘으로 당기면 근육 수축 등의 부작용이 올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증상 완화 두 번째. 신발을 잘 활용하도록 합니다. 쿠션이 좋은 신발이나 족저근막염 전용 깔창을 사용하면 발바닥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에 알맞은 깔창이 도움되는 이유는 발바닥의 아치를 지지하고 충격을 흡수하여 족저근막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줄임으로써 통증을 완화하고 기능 회복을 도와줍니다. 참고로 족저근막염에 도움될 수 있는 깔창은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스파이크 안창, 전접촉 안창이 있습니다. 먼저 스파이크 안창은 기능적 회복 속도가 빠를 수 있고 통증 척도와 기능 평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보인 안창이라고 합니다. 전접촉 안창은 족저근막염 환자들에게 통증 완화와 기능 회복에 도움을 주며 특히 맞춤 제작 시 더욱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증상 완화 세 번째. 스트레스 받지 않는 체중 관리가 필요합니다. 체중 5kg이 증가하면 발바닥에 가해지는 압력은 20kg 이상 증가합니다. 이로 인한 통증은 더욱 늘어나게 되죠. 이렇게 체중이 증가할수록 족저근막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가해 염증과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만이나 체중 증가 병력이 있는 경우 족저근막염 발생 확률이 높아지며 특히 중년 여성에게서 더 흔히 나타납니다. 하지만 체중 감소를 위해 스트레스 받는 건 오히려 역효과. 평소의 식습관에서 조금씩 변화를 통한 체중 감소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증상 완화 네 번째. 근육 관리는 필수입니다. 평소에 종아리와 발바닥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간단히 할 수 있는 운동으로는 골프공, 테니스공 굴리기가 있는데요. 의자에 앉아 테니스공을 발바닥 밑에 놓고 발가락 뒷부분부터 뒤꿈치까지 천천히 굴립니다. 이 방법은 발바닥 근육을 자극하고 긴장을 풀어줍니다. 한쪽 발당 10회씩 3세트 정도를 해줍니다. 5. 예방하는 생활 습관. 족저근막염이 이미 생겼다면 통증 완화가 중요하겠지만 미리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다음 방법들을 잘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맨발로 오래 걷지 않기. 특히 딱딱한 바닥에서는 더욱 주의해 줍니다. 하루 2번에서 3번 정도 발 스트레칭 하기. 체중이 증가하지 않도록 식단 관리. 오래 서 있어야 할 때는 쿠션 좋은 신발 착용. 앞선 방법들과 같이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통해 족저근막염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족저근막염 관리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 족저근막염이 있는 경우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고통으로 인해 나도 모르게 뭔가 부자연스러운 걸음걸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체중이 한쪽으로 실리게 되고 이는 허리 통증과 등 통증 등을 추가로 유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평소에 족저근막염은 아니더라도 허리와 등 통증이 있는 분이라면 평소 걸음걸이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6. 결론. 족저근막염은 단순한 피로 차원이 아닌 중년 여성에게 특히 흔한 발 건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통증이 심해지기 전에 신발, 체중, 걸음걸이, 스트레칭을 통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특히 통증으로 인해 걸음걸이가 불편해지면서 허리와 등 통증까지 유발할 수 있으니 더욱 잘 관리가 되어야겠죠? 평소에 작은 습관만 바꿔도 아침 첫걸음이 아프지 않은 하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중년 여성의 건강을 유지하거나 되찾고 싶을 때 도움될 수 있는 채널 다시 20살이었습니다.